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 원형이 자기께 개발이 됐다고 치고 원래는 이걸로 광목으로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을 가지고 수정을 패턴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형을 재단하는 건 좀 이따 하고요. 변형을 하려면은 패턴을 복사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룰렛을 가지고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패턴 시간에 한번 알려줬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 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복사, 패턴 카피 하는 방법은 직선인 부분은 사실 잘 안 쓰고요. 이렇게 크로스 마크로. 그 다음에 기준선, 여기 힙 기준선, 그 다음에 허리 기준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기준선, 이게 다 직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인 부분은 점으로, 이 부분을 점으로 이렇게 찍고 어깨, 직선, 곡선이니까 점으로 이렇게 자기가 곡이 자신이 없는 부분 점을 많이 찍으면 되고요. 여기도 직선이고요. 이 바스트 포인트, 여기 다트 끝, 허리, 그 다음에 여기도 다트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 다음에 다트 기준선을 그릴 거면 이 기준선의 중심까지 이렇게 종이를 밀면서 여기 다트, 여기가 조금 곡선이죠. 이렇게 점으로 찍고 여기는 직선, 여기 직선이고 힙곡자 부분은 사실 조금만 찍어도 되는데 곡자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치수예요. 필요한 치수를 내가 여기 모든 패턴에는 바스트가 33인치였다. 허리는 26인치였다. 힙은 36인치였다. 그리고 여기 4분의 1 한 값도 저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어주고 자켓 랭스나 토르소 랭스는 25인치였다. 지금 이 패턴의 경우잖아요.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 치수를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띄워놓은 종이를 빼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점으로 나와요. 제가 펜을 쓰면 펜이 너무 두꺼워서 일단 카피하는 건 연필로 했고요. 그림을 그릴 때, 패턴을 그릴 때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크로스 마크가 다 위에 올라오게끔 이게 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힙선이 되겠죠. 그죠? 패턴에서 여기가 힙선. 그 다음에 여기가 허리선이 되겠죠. 허리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슴선이 이렇게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깨, 이렇게 조금 그 지점보다 더 진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크로스 마크로 걔가 이렇게 앞중심을 그리고 나면 잘리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게 이제 앞중심이 되겠죠. 앞중심. 그리고 여기가 다트고요. 이게 허리 다트 부분. 그러니까 직선인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여기가 허리 다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힙 다트 앞판에 힙 다트 그려주고요. 여기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먼저 할게요. 마저 하고 여기 이어줄게요. 여기 옆선 있는 데가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 다트. 이렇게 하면 직선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부분을 보면 힙곡자 여기 요 세 군데. 그래서 여기도 직선인데 안 그렸네요 제가. 여기에 접선이 되면서 이 자를 찾다 보면은 점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게 다 보여요. 어느 부분을 썼는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4분의 1로 접선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점 찍은 데를 지나면서 반드시 접선인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자를 이렇게 돌렸고,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을 지나도록 곡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S커브 써야 되잖아요. S커브 진동 한 번에 못 그렸어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중간까지 우리가 접선으로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 부분은 자를 조금 돌려서 점을 지나면서 접선으로 만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도는. 목둘레 자를 이렇게 냈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자를 한 번에 썼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지금 앞판이 카피가 다 됐습니다. 잘라서 이걸 가지고 기본 셔츠 원형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대도할 때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얘가 디자인이 변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식서라고 하는 거. 식서는 원단을 재단할 때 올방향이죠. 앞중심하고 평행이거든요. 평행이니까 대놓고 그릴까요? 눈으로 보지 않고 제가 그냥 이 식서가 필요하고, 식서는 끝에를, 양쪽 끝에를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게 식서의 기호예요. 그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셔츠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옆 다트가 있는 셔츠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다트를 MP 시킬 거예요. MP. 이게 MP가 무슨 소리냐? 제가 이 패턴을 좀 잘라서 작업을 해야 돼서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MP를 하려면 요거 이렇게 접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안 접히죠. 그래서 얘를 자르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겹쳐진 부분을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서 나중에 이건 이제 곡잘 가지고 다시 이어줄 건데요. 얘는 이 부분은 보충해주는 부분이에요. 두 번 겹쳐지게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트는 필요 없는, 봉제하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트를 이렇게 제가 가위로 잘라내면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도 다트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는지 좀 이따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밑에 종이를 뺄게요.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테이블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MP를 한다는 게 이 종이가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면 MP를 시킨다는 거는 이게 원래 다트니까 봉제가 될 거잖아요. 얘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 다트를 다 접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제를 한 효과를 패턴에 반영을 하겠다. 그게 MP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봉제를 했다고 치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에까지 이렇게 다 접힐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접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다트를 접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붙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확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트, 피티드 셔츠, 교복 셔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교복 셔츠를 보면은 이렇게 바스트 포인트 부분으로부터 세로로 양쪽으로 봉제선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패턴인 거예요. 봉제선이 있는 패턴. 그럼 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패턴이 아니에요. 패턴은 다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채워줘야 돼. 종이를 대고 접힌 분량을. 그래서 채우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채우려고 종이를 자르고 있고요.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딱풀이나 그런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작업이 되고요. 저는 지금 이걸 고정해야 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일단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이 끝에까지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 붙이고 있으면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가 이제 조금 고정이 되잖아요. 얘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때도 당연히 딱풀을 붙이고 또는 안 되면 테이프로 붙여서 밑에 종이를 고정을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어디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를 채워주겠다는, 여기랑 여기죠. 아까 힙곡자 사용한 방법을 기억을 하시면 이게 다트 끝이에요. 그래서 다트 끝은 반드시 제가 다트 끝은 항상 크로스 마크를 해줘라. 크로스 마크 되어 있는데 이제 약해서 제가 다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그 크로스 마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자를 댔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연결되고 여기 접선 그 부분만 채워주는 거니까 이렇게 채워줘서 패턴 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원형에서 한번 이 색을 같은 색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원형 패턴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앞중심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가 이쪽인 거고 여기 연두색을 보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패턴은 서로 여기가 겹쳐져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이쪽이 다시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연두색의 의미가 이 옆선 쪽이 여기까지 간다고요. 중심 쪽은 이쪽까지 오고 그러니까 서로 더 먼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지금 그러니까 이 이빨 빠진 부분이죠. 이 이빨 빠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패턴이 저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빨 빠진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마찬가지겠죠. 곡자를 대서 제가 곡자를 대기 위해서 조금 이동할게요. 곡자를 대서 이렇게 대주면 접선 해서 끝에까지 이렇게요. 테이프라서 잘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당연히 밑단은 이거의 연장선까지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채워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 패턴의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다트 정리는 여기 좀만 더 붙일게요. 이 상태에서 다트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제 패턴이 셔츠 길이를 그냥 둘게요. 조금만 조절할까? 이걸로 기본 셔츠 패턴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어서. 그래서 여기만 자르면 이렇게 패턴은 이 연두색 라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놓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패턴은 지금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테이프 붙인 것까지 잘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이제 패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피티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원형이라고 할 때, 피티드가 가장 몸에 붙는 거고, 원형은 옷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원형은 옷은 아니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그려볼게요. 먼저, 여유를 조금 줄 수가 있어요. 여유를. 피티드 원형, 이거 원형은 몸에 완전 들러붙는 거고 셔츠는 피티드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옆으로 내가 몇 센치를 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2cm를 일단 왜 2cm, 여유 준다고 해서 겨우 2cm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4분의 1쪽이에요. 여기 2cm를 주면은 전체 라운드 사이즈는 8cm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둘레가 85cm다 쟀는데 그러면 8cm가 커져서 93cm짜리 옷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4분의 이거의 4배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5cm를 줬다. 그럼 20cm가 커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박시 요즘에 또 오버사이즈가 유행이잖아요. 트렌드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나는 좀 크게 입고 싶다. 루즈 핏으로 입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막 20cm씩 해요. 그럼 100cm, 80cm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맥스 10cm만 해도 40cm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해서 얘는 그냥 기본 셔츠니까 제가 2cm만 여유를 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허리도
다시 2cm 정도 힙까지 다 똑같이, 왜냐면 얘는 피티드 그 자체거든요. 이렇게 2cm씩 해서 직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힙곡자 가지고 그대로 2cm는 쉐입을 바꿀 만큼 큰 치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쉐입은 그대로 갈게요, 제가. 그래서 여유 분량이 예시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이게 토르소 원형은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예요. 엉덩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2인치, 이게 엉덩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 밑으로 2인치, 5cm 아래 부분까지거든요. 셔츠를 조금 더 길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길이를 늘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길이를 늘리면 일자 직선형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나는 이쪽을 좀 짧게 하겠다. 왜 테일, 피시 테일이라고 하는데 셔츠 밑에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선을 한 번에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나는 뭐 조금 더 올라가게 하겠다. 그럼 정말 제가 손으로 하려는 게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얘를 가지고 이제 S커브를 활용을 해서, 그냥 이 부분에 선을 봉제됐을 때 이렇게 봉제되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잡고 접선으로 그려주고 다시 이쪽을 돌려서 이렇게 접선으로,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야지만 옆선하고 봉제됐을 때 수직에 가까워야 봉제됐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저 손으로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해주면 밑단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옆선도 다 이 부분이 여유가 생겼고요. 앞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단작이라고도 하고, 업체 용어가 사실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업체 갔을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 단작이라고 하고, 명칭은 여러분 단추 달리는 부분, 거기가 여러 가지예요. 집에서 단추 달리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가 이제 간단한 퀴즈 같은 걸로 하나 내놓을 테니까 커뮤니티에 본인 셔츠 단추 어떻게 달려있나, 여밈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씩 찾아서 글로 써주시면 돼요. 제가 예시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건 센터 프론트까지 오는 거고, 단추를 달려면 왼쪽과 오른쪽이 겹쳐져야 돼요. 셔츠의 기본 단추 크기는 10mm, 11mm, 12mm 정도 쓰기 때문에 여기를 1cm 정도 익스텐션을 주고 다시 1cm 안쪽에, 이거를 다른 색깔로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네. 다른 색깔이 빨간색밖에 없네 지금. 여기가 안쪽에다가 제가 그냥, 이거 제가 흔들렸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를 다시 빨간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끝에까지 가겠죠. 당연히 요 끝에까지. 여기도 그러면 왼 가로도 이 끝에가 이제 마금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마금이 되고, 이 밑에도 요 선이 지금 잘못된 선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자가 흔들려서 그려진 부분, 이렇게 마금이 되면 단추가, 지금 요게 센터 프론트고요. 단추가 요 위에 달려요. 여기 스탠드 부분에 단추가 하나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 단추 간격이 보통 뭐 한 굉장히 큰 셔츠는 4인치, 좀 피티드 같은 경우에는 3인치 반, 뭐 이렇게 달려요.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죠. 여기 반인치 위에 단추가 있다고 치고 3인치 반이면 여기가 단추 크기, 단추 구멍, 단추 달리는 곳 3인치 반, 그럼 여기 7, 그리고 3인치 반, 여기죠. 다시 1, 2, 3, 14, 이렇게 여기까지 달지, 아니면 3인치 반, 여기까지 달면 이 끝에가 너무 쬐끔 남잖아요. 그래서 단추가 어떻게 달리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얘는 이 여기 익스텐션의 스탠드 부분에 하나, 이렇게 단추가 달릴 거예요. 센터 프론트에 단추가 달리고, 단추 구멍도 요거를 기준으로 단추 지름이 뭐 10mm다 그러면은 그 여분이 있어야 돼요. 단추 두께만큼의. 그래서 얘는 뭐 12mm 아니면 12mm를 쓴다 그러면 14mm나 15mm 이렇게 단추 지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단추 달리는 위치부터 표시를 해주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단추 지름만큼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디자인에 따라서 몇 개다, 단추 두께, 길이에 따라서 몇 센치, 더하기 여유분 2mm나 3mm 정도 여유를 주고 길이를 잡아서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볼게요. 단작이라고 하는 플랭킷, 여밈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셔츠를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조그맣게 잘라서 보여줄게요. 조그맣게 잘라서 지금 그냥 종이로 한번 보여주려고 종이를 대강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치면 요거는 이제 셔츠 제작하는 과정이라서 시접 같은 거는 그거 실습 시간에, 이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현장 수업에서 실습 시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 수업이 계속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두께를 제가 그냥 재지 않고 급하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두께 2배, 양쪽에 시접 이렇게 줬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끼우는 거죠. 저걸 자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시접을 중심에 맞추고, 중심은 여기거든요. 그죠? 중심 안쪽에 맞추고 1cm씩 겹쳐지게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봉제가 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대로 익스텐션을 2번을 접는다. 2cm니까요. 이 밑에 부분만 그려볼게요. 2cm니까 이렇게 한 번, 2번에다가 시접 1cm를 주고, 1cm를 주고, 그래서 얘를 그냥 시접 1cm 줬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여만 드릴게요. 패턴은 그냥 두는 거예요. 패턴은.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접고, 시접이니까 한번 접고, 여기를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으면 중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접어서 여기를 눌러 박으면 이 두께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원단이 두꺼우면 이거를 2배를 안 하고 1배 하고 시접을 주기도 하고요. 원단이 얇을 경우에는 단추 달고 그런 부분이 천이 뜯어지면은 셔츠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2번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원형의 패턴은 패턴은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걸 보고 부속 패턴이라고 불러요. 부속 패턴을 여기에 연장해서 그리든지 아니면 아까 본 것처럼 별도로 그림을 그리든지 이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디자인이 결정이 되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커뮤니티에다 답을 쓸 거고요. 공지사항 잘 보세요. 그러니까 끼워 넣은 건지 접어 넣은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기 셔츠 중에서 골라가지고 보고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셔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밑단 패턴이 형성이 됐고 품이 다 해결이 됐고 앞에 단추 달리는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남는 부분은 칼라 다는 거랑 소매잖아요. 소매는 아까 기본 원형에서 떴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2cm를 키운다. 그럼 진동둘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잖아요. 소매는 항상 다시 뜨는 거예요. 몸판이 바뀌면 소매는 항상 다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는 지금 제도하는 방식만 하고 이 패턴에서 안 뜨고요. 진동을 정리를 해볼게요. 칼라는 제도를 따로 할 거니까 여기만 지금 정리를 하면 끝나거든요. 얘를 2cm를 나갔다. 그럼 품은 나갔는데 옷이 이게 이제 진동 깊이, 요 깊이잖아요. 깊이가 겨드랑 부분까지 그대로 있어. 피티드랑 똑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옷을 보시면 품이 넓어지면 진동 깊이도 다 내려와서 여유가 생겨요. 얼마를 여유를 줄 거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답은 없는데 1대1이죠. 그러니까 2cm 나왔으니까 2cm 내려간다. 정사각형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려온 거는 내려왔는데 옆으로 나간 거를 100으로 봤을 때 내려오는 거는 80만 내려오겠다. 또는
내려온 걸보다 내려온 걸 100을 내려왔으면 나는 아니 품을 나간 거 이게 다 나간 거예요. 품을 다 나간 거에 비해서 1대1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품은 2cm 나가도 내려오는 건 80만 내려오겠다. 나는 품보다는 내려오는 걸 더 많이 내려오겠다. 이렇게 쓰면 다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셔츠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셔츠 길이의 변화가 별로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디자인 정답 없잖아요. 무조건 예쁘게 입어서 예쁘게. 그래서 핏이 필요한 거예요. 핏을 봤을 때 생각보다 진동 깊이가 너무 처져 보인다. 그럼 1대1로 내렸지만 다시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의 의도가 셔츠 길이가 그대로다. 그러면 1대1이나 1대 0.8이 낫고요. 셔츠가 이게 원피스 셔츠처럼 길어져요. 품도 많이 커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려오는 거를 조금 더 내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디자인 의도가 여러분들이 셔츠 디자인을 보실 때 화보를 보든 집에 그 쇼핑몰 지금은 가면 안 되니까 인터넷 쇼핑에서 셔츠를 볼 때 전체 길이에 비해서 소매 달린 부분에 이 비례, 옷은 무조건 비례가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에서도 비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걸 눈여겨보면 본인이 디자인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패턴을 직접 그리지는 않지만 제도는 딴 사람한테 맡기지만 다른 분이 패턴 전문가가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식화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감을 항상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길이를 조금 늘렸으니까 1대1로 작업을 할게요. 2cm 나갔으니까 2cm를 내려와요. 어디서? 이 포인트에서. 여기죠? 여기. 그러면 제가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별 1, 2, 3 할 때 별 1이 되는 거죠. 우리 원형 그릴 때. 그러면 품이 커졌는데 어깨 그대로? 아니죠. 어깨는 이거의 50% 내지 30% 정도 커져요. 이것 따라서 요 선 따라서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어깨선을 그어줘. 원래는 그게 이제 고급, 중급에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급이니까 그냥 따라서 제가 1cm만 1cm 조금 안 되게 제가 이렇게 늘릴게요. 그럼 이게 별 1이 되는 거죠. 그럼 앞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앞품은 이거와 이거의 중간쯤이다. 3분의 1 지점을 재도 되고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눈대중으로 3분의 1 지점 대충 잡아도 되고 여기서 6.4 정도 되는 위치 1, 2, 3, 4, 5, 6.4 요 정도 위치네요. 이게 이제 앞품의 위치 아니 가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중간을 나오는데 여기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밑에가 뭐죠? 접선이죠. 그죠? 여기가 접선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야 돼.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이게 그려지면은 뭐 더 좋죠. 더 좋고 안 그려지면 여기까지 이거랑 평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접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진동을 그려보면 여기에 반드시 접선이 나와야 되니까 접선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이 평행이니까 접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분량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진동둘레가 그려지는 거죠. 진동이 그려지면 반드시 진동둘레 사이즈 왜냐면 소매 지금은 이게 입을 옷이 아니니까 안 하지만 패턴에는 반드시 진동둘레 사이즈를 25.3 지금 프런트 아몰이 25.3cm예요. 아까 얼마였었어요? 아까 23.8이었었어요. 이만큼 커지는 거죠. 왜냐면 나오고 내려가고 했으니까 진동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게 몸판이 앞판이 완성된 거고요.